미안해, 지은아. 나 여자한테만 끌려. 너처럼 좋은 친구인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해. 민지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홍대 앞 카페에서였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던 그날,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먼저 나온 건 나를 영원히 멀어지게 할 것 같은 그 한마디였다. 나는 웃으려 애썼다. 괜찮아, 민지야.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내 짝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나는 김지은, 25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책과 커피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민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처음 만난 건 봄날 캠퍼스 벚꽃길에서였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선배, 이 그림 어때요? 그녀가 내민 스케치북에 그려진 서울의 야경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곧 친구가 됐다.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민지는 한복을 좋아해서 종종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지은 언니, 이 옷 어때? 조선시대 공주같이 그녀의 장난기 어린 웃음이 내 하루를 밝혀줬다. 하지만 나는 점점 그녀를 친구 이상으로 보게 됐다.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녀의 그림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랑이 싹텄다. 사회는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숨겨진 전쟁이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보수적인 분위기.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좋아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시고 형제자매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지에게 고백하려 한 건 용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만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했다. 민지는 여전히 밝았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웃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을 때마다 나는 일이 바빠라고 둘러댔다. 속으로는 그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상상을 하며 괴로워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추웠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경복궁에 갔다. 단풍이 물든 궁궐은 로맨틱했다. 민지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언니, 같이 찍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섰다. 민지야, 나 피곤해. 먼저 갈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솔직히 말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길에 비가 왔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지은 언니, 그녀가 달려와 안겼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다. 민지야, 내가 좋아. 결국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카페로 들어가 앉았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그녀가 여자에게 관심 있다고 했으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미안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그녀일까? 왜 나일까?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줄었지만 가끔 메시지가 왔다. 언니, 잘 지내? 나는 등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새해가 다가오던 날, 그녀가 갑자기 연락했다.
언니, 만나자. 중요한 화 있어. 명동에서 만났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다. 언니, 나 생각해봤어. 나도 언니 좋아해. 하지만 무서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회가,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민지와 나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서울의 숨겨진 카페, 한강의 밤 산책, 인사동의 골목길. 우리는 그곳에서만 자유로웠다. 언니, 사랑에 민지가 속삭일 때 내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 한식당을 운영하셨다. 민지야, 빨리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 어머니의 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사랑을 키웠다. 봄이 왔다. 벚꽃 축제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민지야, 영원히 함께하자. 내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응, 언니. 하지만 그날 우연히 만난 대학 친구가 우리를 봤다. 지은아, 민지랑 사귀어.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에 우리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친구야. 민지가 서둘러 말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충돌이 시작됐다. 민지는 점점 불안해졌다. 언니, 우리 숨겨야 해. 아직 때 아니야. 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상처받았다. 민지야, 나랑 사귀는 게 부끄러워. 싸움이 잦아졌다. 여름,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화해했다. 미안해, 언니. 사랑해. 그녀의 키스가 달콤했다. 하지만 배신이 다가왔다.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그녀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사귈래? 그는 민지의 소꿉친구였다. 민지가 웃으며 생각해볼게 라고 한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중에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지가 울었다. 언니, 그냥 가족 때문에 가짜로 사귀는 척하려고. 그건 배신이었다. 민지야, 나 버리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잔이야, 언니. 그냥 위장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헤어졌다. 잘 지내? 그 말로 끝났다. 가을이 왔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책 편집 중 레즈비언 소설을 만났다. 그 속 주인공처럼 나도 고통스러웠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해.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이 생각났다. 그녀가 그린 우리의 초상화. 겨울, 설날. 가족 모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지은아, 왜 안 웃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다. 언니, 나 그 남자랑 끝냈어. 가족에게 말할게. 그녀의 눈이 진심이었다. 민지야, 나는 안 왔다. 우리의 사랑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재결합은 기쁨이었지만 폭풍의 서곡이었다. 민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려 했다. 아빠,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그런 게 어딨어. 어머니는 울었다. 민지야,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집을 나왔다. 내 집으로 왔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 우리는 함께 울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압박은 커졌다. 민지의 직업도 흔들렸다. 클라이언트가 소문 들었어.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짓눌렀다.
나는 용기를 내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민지 좋아해요. 부모님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병원 가봐 아버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각해볼게 라고 하셨다. 희망이 보였다. 고조되는 갈등 속 우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 홍대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구호가 울렸다.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고마워.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민지의 가족이 봤다. 민지야, 집에 오지 마. 아버지의 전화. 배신의 두 번째 파도가 왔다. 민지의 옛 친구가 우리를 비난했다. 민지,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나랑 사귄 적도 없어. 사실 민지는 과거 남자를 좋아한 척했었다. 그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날 속였어. 직장에서 나도 따돌림 당했다. 지은 씨, 그런 사람과 왜? 우리는 싸웠다. 민지야, 왜 과거를 숨겼어? 그녀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 무서웠어.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잠시 떨어지자 내가 말했다. 민지는 떠났다. 부산으로 내려갔다. 언니, 나 자신을 찾을게. 외로움의 겨울이었다. 나는 책을 통해 위안을 찾았다. 한국 문학 속 숨겨진 사랑 이야기. 봄이 오자 민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언니, 나 돌아갈게. 진짜로 그녀가 서울로 왔다. 언니, 용서해. 우리는 화해했다. 사랑은 강해졌다. 화해 후 우리는 더 깊어졌다.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식 요리를 만들었다. 민지야, 김치찌개 어때? 그녀가 웃었다. 언니 솜씨 최고. 일상이 로맨틱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언니, 나 무서워.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함께 이겨내자. 밤새 안아주고 약을 챙겼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컸다. 여름,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책로에서 민지야, 결혼하자라고 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 한국에서 어떻게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했다. 해외에서 해. 귀환 후 또 배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제발 돌아와. 내 아버지 병들었어. 민지가 흔들렸다. 언니, 나의 가족 때문에 그녀가 떠났다. 잠시만.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알았다. 민지가 가족과 화해하며 남자와 소개팅을 했다. 민지야, 왜? 전화로 물었다. 그녀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 가족을 위해. 그건 진짜 배신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포기해.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가을, 민지가 돌아왔다. 언니, 잘못했어. 그 남자랑 끝냈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야, 믿을 수 없어.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이야기. 그녀의 고통, 가족의 압박. 언니, 나 정말 사랑해. 진심이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새해, 우리는 용기를 냈다. 민지가 가족에게 다시 말했다. 아빠, 엄마. 나 지은 언니 사랑해. 받아주세요.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가 생각해볼게 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안아주셨다. 민지야, 행복하면 돼. 나의 가족도 변했다. 지은아, 민지 데려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우리를 포용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직장에서 비난. 그런 사람과 일해 민지가 퇴사했다. 나도 힘들었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함께 싸워요. 고조,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민지, 나랑 다시 해. 그녀가 거절하자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날 속였어. SNS가 난리였다. 우리는 고통받았다. 언니, 포기할까? 민지가 물었다. 아니, 함께 버티자. 봄, 퍼레이드에서 우리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민지가 내 앞에서 고백했다. 언니, 사랑해. 영원히 눈물이 흘렀다. 여름, 우리는 해외로 갔다. 일본에서 비공식 결혼식. 민지야, 행복해. 그녀가 웃었다. 응, 언니. 귀환 후 삶이 안정됐다. 민지가 새 직장 찾았고 나는 승진했다. 가족들의 지지로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30대가 됐다. 서울에서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민지의 그림과 내 책이 어우러진 공간. 언니, 우리 꿈 이뤘어. 그녀가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가족들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민지야, 지은아. 행복하니 어머니들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우리는 퀴어 운동에 참여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느 가을날 남센박에서 산책했다. 단풍 아래 손을 잡았다. 민지야, 그때 내 고백 기억나? 그녀가 웃었다. 응, 언니. 여자에게만 관심 있다고 했는데 결국 내 앞에서 마음 드러냈지. 우리의 사랑은 인문적이었다. 고통과 배신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았다. 끝은 행복했다. 영원히 함께.